S클래스 박정철입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가격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찰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고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투자의 성패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찰 가격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입찰가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순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감정가가 시세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정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감정가는 참고를 안 하고 처음부터 시세 조사를 시작해요.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감정가랑 시세랑 실제로 괴리감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층에 같은 면적인데 도로 하나 차이로 가격이 몇 억씩 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반영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경매 입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시면 입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 3년 전에 감정평가가 된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감정평가를 2년 전, 3년 전에 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입찰을 한다. 그때 시점이랑 지금 시점이랑 시세가 같을까요? 시세가 많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분위기에 아파트는 몇 개월 사이에 수억씩도 시세가 바뀌잖아요. 만약에 감정평가를 2, 3년 전에 했고 내가 이제 입찰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시세가 5억이었다. 근데 2년,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시세가 9억이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유찰되기 전에 신건에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돈 되는 부동산들은 유찰이 되기 전에 신건에 다 낙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대로 감정평가를 하고 2, 3년 뒤 시점인 지금 입찰을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가는 1억인데 현재 실제 시세는 7천만 원이다. 근데 한번 유찰이 돼서 현재 최저가는 8천만 원이다. 입찰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감정평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 라고 하면 지금 시세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그 감정가보다 시세가 더 높은 거, 그리고 시세가 더 낮은 거, 어떤 게 더 입찰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된 물건이 더 싸게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찰이 되기 전에 신건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경쟁률이 낮아지거든요. 지금 제 영상 보면서 찔리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경매 물건을 보실 때 신건보다는 신건에서 일단 한 번 이상 유찰된 것들을 위주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정가를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매라는 게 시세보다는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유찰이 돼야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건보다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시세 대비 낙찰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감정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시세 조사를 해야 된다. 진짜 돈 되는 물건들은 유찰이 안 되고 신건에 다 낙찰이 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정가가 1억인 부동산이 있었는데 한 번 유찰이 돼서 8천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6,400만 원이 최저가가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직전 최저가인 8천만 원을 넘겨서 8,500만 원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실 것 같나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찰이 되기 전에 최저가가 8천만 원인데 그때는 아무도 입찰을 안 했는데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그 상황에서 직전 최저가인 8천만 원보다 넘는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2차 입찰 기일이랑 3차 입찰 기일이랑 그 텀이 또 어느 정도 길게 되면 거기서 그 시간 동안의 시세 변동이 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끔은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충분한 정보를 올려주지 않아서 원래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2차 입찰 기일에서 3차 입찰 기일로 가는 그 시간 사이에 법원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 리스크가 없는 물건이다 라는 판단이 되면 투자자들의 입찰 가격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몰랐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유찰이 됐을 때는 그 물건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나서야 그 물건이 있는 걸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물건을 알고 있었으면 원래부터 관심 물건이었다라고 하면 한 번 유찰이 됐을 때 입찰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 유찰이 되고 나서야 그 물건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입찰을 하게 되면 신건에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 직전 최저가를 넘겨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직전 최저가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된 거니까 직전 최저가를 넘겨 쓰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심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는 건 절대 아니죠. 감정가랑 최저가에 현혹되셔서 심리게임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욕심을 많이 부려야 되지만 욕심도 봐가면서 부려야 되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 좋은 거지만 전제 조건이 사면이잖아요. 못 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이 될 만한 가격에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가 그리고 최저가에 휘둘려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저가랑 감정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시세에 집중해야 된다예요.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입찰가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가나 최저가를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경매의 목적이 싸게 사는 건데 그 싸게 산다는 거의 기준이 현재 거래가 되는 가격에서 얼만큼 싸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경매로 입찰을 하는 게 낙찰받고 당일이나 다음 날에 바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기도 하고요. 단타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를 하고 매물을 내놓고 파는 시간까지 하면 짧게 봐도 2달에서 3달 이상은 봐야 되거든요. 현재 시세까지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매도할 시점까지 시세가 얼만큼 변동할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세 1억 원짜리 부동산을 8,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고 3달, 4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명도가 끝나고 집을 팔려고 시세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만약에 8,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을 싸게 사는 능력보다는 돈 되는 부동산을 보는 눈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단타치기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1억 1,500만 원짜리 부동산을 1억 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누군가는 1,000만 원 싸게 살려고 경매를 하냐, 부대 비용 다 하면 그냥 일반 매매가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만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입찰하기 전에 조사를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 집을 낙찰을 받고 파는 데까지는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명도가 좀 빨리 잘 됐었거든요. 낙찰 받을 당시의 시세는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 제가 팔려고 시세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올라서 1억 2,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빨리 팔고 싶어서 금매로 1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투자금은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매도까지 2달이 걸렸는데 부대 비용을 다 제외를 하고 1,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었어요.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내가 매도할 시점에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승할 지역이라고 예상이 되면 입찰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하락할 지역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입찰가를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세 파악이랑 내가 매도할 시기의 시세 예상까지 마무리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시세 대비 내가 얼만큼 싸게 사면 만족을 할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매도할 시점에 매도를 하고 나서 차익이
얼마나 생기면 내가 만족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만족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대 비용이랑 세금 같은 부분들도 다 고려가 돼야 돼요. 단순히 차익이 아니고 다 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취득세, 양도세, 명도 비용, 관리비,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수리비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세 대비 얼만큼 싸게 사면 만족할지,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다 떼고 얼만큼의 돈을 벌면 스스로 만족을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대략적인 입찰가 산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관심 물건이 있는 그 지역의 최근 경매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입찰을 하는 그 단지에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하기가 되게 좋아요. 만약에 같은 단지에는 최근 경매 낙찰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단지들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본 지역이나 잘 아는 지역에 대해서만 계속 입찰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인근의 최근 낙찰 사례를 보면 현재 분위기가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는지에 대한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야 만족을 할 것 같은데 최근 낙찰 사례를 보니까 1등이 8,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2등이 8,300만 원에 입찰을 했었다 라고 하면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입찰할 물건을 다른 걸로 보시거나 아니면 욕심을 좀 더 내려놓고 입찰가를 좀 더 높이시거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높은 경쟁률에서 차순위랑 작은 금액 차이로 낙찰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20대 1 경쟁률이고 차순위랑 10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번 돈이 500만 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건의 단독 입찰이고 내가 감정가보다 2천만 원을 더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번 돈이 2천만 원이다. 둘 다 내가 투자금으로 들어간 돈은 같고 파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누가 더 잘한 투자인가요? 낙찰을 받았을 때의 짜릿함,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으신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매에서 입찰가 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다뤄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을 조금씩 붙여 나가시면서 본인만의 입찰가 산정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